일단 먼저 국방정책서 나와 있던 내용들 한번 간단하게 한번 추려보겠습니다. 국방정책서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조직훈련 공부하시면은 국방정책에서 예비전력 관련된 뭐 이렇게 해서 정책을 입안하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27년, 28년까지 시범 적용 시기입니다. 시범 적용 시기. 그러면 이제 국방정책서에 나와 있는 내용 보면 1에서 2개의 지방병무청에서 시범 적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이게 되게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시범 적용할 때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지금 시군구 단위의 통합예비군 센터를 만든 곳이 있거든요. 이미 만들어진 곳이 있어요. 거기 예비군들 일단 몰아넣고 거기서 이제 업무 보도록 하는 시군구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거기를 시범 적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울 지역을 한다는 건 쉽지가 않거든요. 병무청에서 시범 적용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서울 강남을 한다. 그 어마어마한 인원들을 행정 처리하고 시범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보기엔 2개 정도 할 것 같아요. 2개 정도 한다 그러면 시군구 단위로 통합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2개 정도를 선정을 해서 시범 적용을 하겠죠. 그러면 시군구 단위로 해서 이 시범 적용하는 이 2개의 시군구에서는 예비군 지휘관 공석이 나와도 안 뽑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지금 남쪽에 있는, 남쪽 어디죠? 경북 쪽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근데 그쪽으로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쪽에서는 공석이 없겠죠. 그러면 시군구 기준으로 해서 수행군 부대 내에 수의군구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 2석, 3석 정도? 그래서 27년, 28년에 시범 적용을 하더라도 마이너스 5에서 10개 정도의 공석은 빠질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25년도에 해차별로 이제 100석 가까이를 뽑았으니까 27, 28년도에는 80석에서 90석 정도? 그래도 나오지 않을까, 시범 적용하더라도. 근데 29년도가 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29년도. 물론 27년이 될 수도 있지만 국가에서 지금 정년 연장의 이슈 관련해서 1안부터 3안까지 만들어 놨잖아요. 1안이 뭐죠? 27년부터 적용입니다. 왜냐하면 12년도에 그 국민연금 관련해서 수령 시기를 27년부터 63세로 바뀝니다. 축차적으로 해서 32년도가 되면 65세 이제 수령 날짜로 바뀌거든요. 노령연금 받는 시기가. 그래서 27년을 지금 해달라고 노조라든가 많은 단체에서는 27년을 요구하고 있어요. 1안을. 근데 국가 입장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재정적인 부담이 많기 때문에 26년도에 돈 많이 뿌려야 되잖아요. 지방선거도 있고. 그래서 조금 무리가 있어서 3안을 지금 많이 29년부터 하는 걸로 방향을 잡고 있어요. 지금 거의 80% 이상 확정이 됐다고는 하는데 마지막 20% 국민의 의견을 받는 부분에서 좀 마찰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어쨌든 가능성이 높은 건 29년이다. 그러면 29년도에는 공석이 없죠. 정년 연장되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예 없지는 않을 겁니다. 나 그냥 퇴직할래. 왜냐하면 우리들은 특징이 뭐죠? 연금 받잖아요. 우리가 이제 국민연금을 공무원 연금 받는 거는 65세부터 받는 사람도 있고 63세부터 받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기 퇴직을 하게 되면 군인연금 받던 거는 바로 받게 돼 있기 때문에 내가 굳이 뭐 65세까지 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할 가능성도 있겠네요. 어쨌든 그렇게 연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1년 연장이기 때문에 어쨌든 29년도에는 공석이 없을 가능성이 꽤 높다. 그래서 제가 27년도 솔직히 잘 몰라요. 28년도 잘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딱 해주고 싶은 얘기는 일단 올해 무조건 합격을 해라. 올해 무조건 합격을 해라. 저는 그거 외에는 답이 없다고. 그래 뭐 27년, 뭐 28년 그래 나 전역하고 3년 동안 하고 집에 돈도 많은데 여유있게 하지. 그러면은 모르겠습니다. 뭐 여유가 있으면 굳이 이 시험 보실 필요 있어요? 그렇게 여유가 있으면 이 시험 안 보면 되지.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쿠팡 나가서 한 달에 100만 원만 버셔도 되잖아요. 솔직히 저도 학원 문 닫게 되면 쿠팡이 일주일에 한 2번만 나가서 돈 벌려고 합니다.
100만 원 정도 벌고 집사람도 저기 초등학교 이런데 급식 알바 뛰면은 100만 원 받으니까 둘이 합쳐서 200에 연금 받고 합치면 450 정도 되니까 저도 그 생각까지는 하거든요. 물론 이제 이때까지 모아놓은 게 있으니까 뭐 집을 사기 위해서 뭐 그럴 필요는 없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어쨌든 그 정도로 지금 예비전력 관련해서는 방향성이 있고요. 그리고 육군본부에서도 이번에 그 임용교육 들어갔잖아요. 거기서 얘기를 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 구체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어요. 앞으로 예비전력과 관련된 업무가 대변혁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 대변혁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국방정책서에 나와 있는. 그러니까 이거는 군불 떼듯이 뭐 어쨌든 빌드업을 다 해놨잖아요. 국방부에서 뭐 최초에 동원훈련 1형, 2형 바꾸면서 이렇게 추진하려고 했다가 정권이 바뀌면서 국정감사나 그 국정 무슨 위원회 들어가서 그 의견을 했는데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다라는 그 의견. 그러니까 2,500명 정도의 5급 공무원을, 5급 군무원이죠. 이거를 1,000명으로 줄이면 앞으로 줄여놓은 상태에서 10년이 지나면 예산 절감이 연간 1,000억이 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수를 받은 거죠. 육군본부에서 안 된다. 예비전력은 중요하고 막 반대로 의견을 막 올렸죠. 근데 국방부에서는 안 받아줄 이유가 없죠. 국방부는 결국 정부의 한 행정기관 중에 하나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정책서가 나오면서 방향성은 나온 겁니다. 지금 육군본부 정신없습니다. 지금 장군들, 제 동기들도 이제 장군 달았는데 작년에 장군 달았는데 계엄 터지고 나서 지금 징계된 애도 있고 기소돼가지고 강제 휴직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고요. 재판 들어간 친구들도 있습니다. 작년에 장군 단 애들은 다 그래요 지금. 근데 전화 몇 번 왔더니 야 내가 강등돼서 중령 몰랐는데 원스타가 강등되면 중령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2단계까지. 그래서 야 나 강등되면 예비전력 시험 봐도 되냐? 이렇게 물어보길래 야 징계 살아있으면 안 돼. 절대 안 되니까 딴 거 하라고 했는데 어쨌든 그 정도 상태입니다. 육군본부든 군인이든 여러분들이 예비전력 업무원을 하고 있는 예비군 지휘관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의견은 지금 안 받아들여집니다. 정부의 정책과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로 간다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해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들은 안 받아준다는 겁니다. 2,500명 대한민국 국민 중에 1%도 안 되는 인원수거든요. 이 의견들이 받아지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반드시 합격을 하려고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뭐 조금 늦게 전역하시는 분들은 27년, 28년대 반드시 마무리 지으시려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답답하시죠? 저도 답답합니다. 근데 학원은 운영할 것 같아요. 29년대 공석이 0이라도 모르겠어요. 지금 과정을 단기 과정으로 할까 생각했는데 그냥 합격시까지 가자. 뭐 어쨌든 1년에 뭐 10명만 등록해 주셔도 쿠팡 알바보다 낫지 않을까요? 그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예비전력 업무는 많이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뭐 병무청에서 업무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병무청 직원들을 많이 뽑을 겁니다. 5급을 뽑을까요? 절대 안 뽑습니다. 7급이요? 아니요. 7급 안 뽑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업무의 대부분은 상근 예비역이 하는 업무라고 생각을 해요. 예비전력 업무 담당자가 하는 업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병무청에서 업무 갖고 오는 건 상근 예비역이 하는 업무인데 우리가 갖고 와서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비군 지휘관은 감독이거든요. 그럼 감독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7급이나 5급을 두겠죠. 그럼 뽑는 걸 누굴 뽑는다? 9급을 뽑겠죠. 자, 소령 전역하고 나서 병무청에 이제 병무청에 그런 자리가 생길 테니 병무청 시험 보면 되겠어 라고 생각해서 공채 한다? 왜 하죠? 합격을 했어. 연금 정지되고 199만 원 받아요. 누가 하겠냐 이거죠. 안 한다는 거죠. 결국은 이제 뭐 상근 예비역 전역했던 사람들 아니면 좀 일찍 전역한 대위들이 글쎄요 중위들
뭐 이런 사람들이 병무청 저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병무청에서 뽑는 거에 대해서. 모르죠. 경력직을 뽑는다고 해서 뭐 7급이나 6급 정도는 뽑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은 많지는 않다. 그래서 지금 다 합격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학습 방법에 한번 넘어가 볼게요. 체크리스트 지금 진행을 하시면서 등록하고 30일 안 되신 분도 있고 이제 50일 넘어서 2단계 넘어가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대부분은 2단계로 넘어가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1단계 공부 막 하면서 자신감이 붙잖아요. 처음에 이거 예비군법 숙지형 기출문제 이제 풀면서 뭐야? 내가 책도 안 읽었고 강의도 안 들었는데 무슨 문제부터 풀라 그래? 풉니다. 풀면서 모르니까 하루에 푸는 문제가 300페이지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진도가 안 나가. 그죠? 아, 이거 맞아? 학원 잘못 등록한 거 아니야? 원장이 사기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다가 또 여기 봅니다. 강의 듣습니다. 그래, 문제 풀었던 것 좀 있네. 멘토님 강의하는 게 뭐 대충대충 넘어가시는 것 같지만 문제 있던 것들을 한 번씩 짚어주네. 다시 풀어보니까 그래, 강의 들었던 거 조금 알겠는데 시간이 조금 단축되죠. 예비군법 이거 3번 풀고 나면 이런 거구나. 통합방위법 넘어갑니다. 그래, 통합방위법 뭐 괜찮네. 뭐 할만하네. 그래, 조직훈련 좀 이상하긴 하지만 뭐 할만하네. 교육훈련 딱 들어가는 순간 뭐지? 뭐야, 뭐 막 꼬여있고 막 같은 말 반복되어 있고 한 게 좋은데도 막 페이지가 10페이지 가까이 되잖아요. 훈련 행정 처리 같은 경우에 1, 2, 3, 4 해놓고 거기 다 집어넣어놨잖아. 짜증이 막 나기 시작하죠. 그래도 할만해. 변희법 딱 들어오는 순간 뭐야 이거. 어마어마한 양과 강의도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들으면서 이 공부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될 겁니다. 어쨌든 1단계를 딱 끝내고 49일까지 왔습니다. 나름 자신감이 붙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기출문제를 계속 풀어왔기 때문에 이때쯤 되면 기출문제를 뭐 1개에서 많이 틀리면 5번째가 틀립니다. 자신감이 붙은 거죠. 그래. 내가 공부가 좀 된 것 같아. 딱 그리고 이제 여기 들어오죠. 딱 요까지 잘 풀었어. 아침에 하나 딱 기출문제 풀었는데 그래, 역시나 오늘 하나밖에 안 틀렸어. 갑자기 이걸 푸는데 저한테 전화 와요. 몇 분들이 전화합니다. 원장님, 제가 기출문제 1개나 2개밖에 안 틀리는데 2, 3개 들어오니까 왜 60%밖에 안 맞죠? 제가 되게 궁금해요. 저도 궁금해요. 왜 60%밖에 안 맞죠? 라고 생각하시죠? 꼴랑 50일 공부했는데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유형의 오답 포인트와 새로운 문장 구상을 해서 60%나 맞췄잖아요. 60%가 완성이 된 거잖아요. 그럼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데 왜 40% 틀린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시죠? 제가 공부를 할 때는 솔직히 6개월 가까이 강의만 듣고 책만 봤어요. 그리고 첫 모의고사를 본 건 아니죠. 모의고사 하나 얻어가지고 풀었는데 그때 120문제였거든요. 40문제 맞췄어요. 이게 6개월의 공부 효과였어요. 근데 지금 꼴랑 50일 공부하고 나서 60%나 맞췄는데 생각은 왜 40%나 틀리죠?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 40%를 이제 올리는 게 2단계예요. 기출문제는 5년치 기출문제만 넣어놨잖아요. 병역법은 좀 더 많이 넣긴 했지만 그러면 원문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나요? 아니에요. 실제로 5년치 기출문제라고 하더라도 예비군 통방 조직 교육훈련은 거의 90% 들어가 있어요. 근데 병역법은 25%도 안 들어가 있어요. 나머지 75%는 본 적이 없는 문장이란 거예요. 그러면 책을 보게끔 하고 책을 다 숙지한 뒤에 문제를 풀겠으면 내가 80%, 90% 나온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얼마나 걸릴까요? 그 시간이 완성이 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아니요. 진짜 머리 좋으신 분들, 스캐너의 그런 뇌를 갖고 있는 분들 투피 딱 보고 다음 페이지 넘기면 분명히 본 건 한 2, 3분밖에 안 되는데 설명이 가능하고 다 외우신 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이덕복 교수님 딸 있잖아요. 자제분이 그런 성격이에요.
법대에 들어가시고 로스쿨까지 들어가셨는데 딱 보면은 바로 그냥 스캔이 된대요. 그래서 서울대에서 4년 연속 장학금을 받은 그 정도 수준 되면은 왜 예비군 시험을 준비하세요? 딴 거 준비하지. 어쨌든 이렇게 60%가 됐으면 만족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하실 게 뭐냐면 50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100일 들어가신 분들 대부분 여기 들어올 거거든요. 본격적으로 정독을 하는 겁니다. 원문 전체를 정독하는 게 2단계다. 전체를 보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5년치 기출문제에서 보지 못했던 문장들, 새로운 오답 포인트들, 새롭게 조합되는 문장들을 2단계를 통해서 보시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2단계 공부를 할 때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세요. 문제를 풀려고 하시면 자괴감에 빠집니다. 정독을 하시려고 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띄워놨어요. 설명을 좀 잘 하기 위해서. 자, 2단계 병역법입니다. 딱 보는 순간 다 봐죠, 그죠? 밑에 칸도 많고 페이지 숫자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잘 보셔야 될 거는 체크 페이지라고 되어 있는 요 페이지 체크라고 되어 있는 요 밑에 페이지 참고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문제 푸실 때 이렇게 푸실 거예요, 아마. 군간부 후보생 왜 안 나오지? 자, 다시 볼게요. 자, 군간부 후보생이란 장교, 잘 안 보이셔도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화면을 크게 키면 글자가 안 써지니까. 부사관 병장 편입에 의해서 군사교육기관 또는 수련 기관 등에서 교육, 수련 등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자, 이거를 읽었습니다. 한 번에 딱 읽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체크하셔야 돼요. 다시 읽지 마세요. 다시 읽지 마세요. 그리고 대체역이랑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으로서 대체복무 관련 군부대 소집되어 공익분양하는 사람이다. 자, 틀리든 살든 상관없어요. 틀린 거지만 맞다라고 체크할게요. 이런 식으로 다 맞다고 체크했어요. 어쨌든 뭐 읽으면서 2번 읽지 마시라는 겁니다. 한 번 읽고 답을 찾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게 나중에 모의고사든 본고사 때도 똑같이 그 습관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답을 딱 확인합니다. 틀렸어. 자, 그럼 뭐 해야 되냐면 페이지 밑에 보면은 3페이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답 노트 옆에 종이든 책이든 딱 펴놓고 병역법 페이지 3번 적으십시오. 그리고 틀렸잖아요. 여러분 지금 틀렸다고 틀리면 어떻게 하죠? 보잖아요. 군부대, 대체복무 기간이구나. 일기자 아니구나. 계속 읽으면서 숙지하려고 하시잖아요. 하지 마세요. 나는 이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이 문장을 모르는 문장인 거예요. 넘기세요. 뭐 하고? 페이지를 써놓고. 오답 노트가 2단계부터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하루 분량을 공부를 했는데 오답이 200개가 나왔어. 그건 오답 노트가 아닙니다. 그냥 다시 반복하시면 돼요. 다시 반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답 개수가 20-30개가 나왔다. 그건 뭐죠? 오답 노트 맞아요. 저녁 때 집중해서 이걸 보는 겁니다. 자, 대체복무요원 대체역으로 편입된 사람 이거 틀렸어. 2개는 맞추긴 했지만 내가 이 부분을 보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교재하고 같이 펴셔야 돼요. 저녁 때는. 교재도 펴놓고 PPT도 열어놓고 그리고 자, 이게 3페이지잖아요. PPT에서 내가 키보드를 열어놓고 3번 누르고 엔터 누르면 이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5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5번 누르고 엔터 누르면 5페이지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오답 노트에 적었던 그 페이지를 키보드를 이용해서 엔터 치시면 돼요. 자, 근데 아이패드는 이 기능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아이패드를 추천 안 하는 겁니다. 뭐 되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되는 방법이 있으면 그거 좀 꿀팁 게시판에다 좀 올려주십시오. 이게 아이패드가 이 기능이 안 돼서 제가 갤럭시로 많이 쓰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고, 자,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공부하시면서 저녁 때 오답 정리를 하시잖아요. 키워드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지금부터 이제 원문 정독을 많이 하면서 이제 내가 이 문장의 핵심 키워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물론 핵심 키워드가 아니라더라도 내가 법령을 열었을 때
바로 그 페이지에서 그 단어만 바로 찾을 수 있는 단어를 찾아야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승선근무 예비역 항해사 또는 기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한번 찾아볼게요. 어떤 단어로 찾으면 좋을까요? 비상사태도 가능합니다. 변협법 전체에 비상사태라고 나와 있는 게 몇 군데 있긴 있어요. 뭐 동원, 병력동원, 소집 뭐 있지만 그래도 이 문장을 바로 찾을 수 있는 단어들을 판단을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를 가지고 교재에서 검색하겠습니까? 저라면 군수물자로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카페에서 교재를 다운받는 겁니다. 그리고 휴대폰으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찾기 검색을 누르고 나서 아까 군수물자였죠. 군수 바로 찾았네요. 찾아진 겁니다. 가려져서 그런 건데 옮겨볼게요. 아, 여기 표시 안 보이시죠? 여기 녹색으로 칸막이 쳐져 있거든요. 이렇게 바로 찾아져요. 그리고 나서 밑에 뭘 봐야 됩니까? 페이지 번호. 교재 페이지 번호를 보고 내가 그 교재 페이지를 피는 거죠. 3페이지. 그리고 나서 해당 문제에서 나왔던 것들을 비교하면서 체크를 하는 거죠. 이해 가시죠? 교재를 이렇게 찾으셔야 돼요. 오답 정리할 때. 특히 오답 정리할 때 정독을 병행하면서 하게 되면 이번 주에 내가 오늘 전에 이거 했잖아요. 다음 주 사이클 돌 때는 이 문제는 안 틀리게끔 저녁 때 완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쓰시는 것 중에 물론 쓰시는 분도 있고 안 쓰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가로교재 요거 알고 계시죠? 자, 가로교재도 마찬가지 활용을 하십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모든 권한이 다 들어가 있어요. 물론 글자도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글자 쓸 수 있어요. 근데 이 가로교재를 보실 때는 글자를 쓰는 게 아니고 가급적이면 눈으로만 보십시오. 눈으로만 보고 내가 생각하는 설적 편덕이 맞다 그러면 클릭하면 없어져요. 내가 추가로 가로를 넣고 싶다. 그러면 요거를 복사하세요. 컨트롤 누르고 키보드 누르면 이렇게 복사가 되거든요. 나만의 오답 포인트 해서 가로 교재를 또 만들 수 있어요. 또 하나 또 팁을 드리면, 자, 내가 가로 교재를 보는데 솔직히 이거 첫 페이지 이거 가로 볼 필요 있나요? 이거 뭘로 가려놔도 내가 문제 푸는데 다 나오는 것도 오답 포인트 다 나오잖아요. 볼 필요 있어요? 볼 필요 없어요. 이거 볼 필요 있나요? 이것도 다 알잖아요. 날날팔 뭐 다 알잖아요. 비트필 대령 뭐 다 알잖아요. 배법 65조, 63조의 1항 뭐 이거 다 알잖아. 예비군 지원? 글쎄 위에 거는 필요 없고 밑에 거는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위에 거 다 필요 없어. 지우고 새 파일 하나 만듭니다. 양식은 디자인에 들어가서 A4지로 만들어주고요. 조금 느립니다. 가로교재 내가 공부하고 싶은 페이지만 복사해서 집어넣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하면 병역법, 예비군법에 해서 내가 솔직히 뭐 300페이지 되는 예비군 병역법을 다 볼 필요는 없잖아요. 주로 내가 보지 못했지만 좀 숙지하고 싶은 페이지만 골라서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하고 나만의 가로, 특히 저녁 때 오답 포인트 만들고 나면 내가 자주 틀리는 것들 교재에다 다 표시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만 딱 모아놓고 보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정독을 할 때
시간의 여유가 있으면 첫 페이지부터 끝 페이지까지 볼 수 있지만 시간 여유가 없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내가 자주 틀리는 문장 위주로만 이걸로 정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로교재 만드는 것도 여러분들이 언제든 활용이 가능하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권한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어디서든 편집이 가능하도록 지금 여러분 계정들 있잖아요. 그 계정과 무관하게 열 수 있어요.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 학원이 아닌 사람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꽤 오래됐거든요. 5년 전부터 오픈했거든요. 근데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 근데 문제는 우리 학원 수강생들도 잘 모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저녁 시간에 이용해서 오답 포인트를 많이, 오답 노트를 이용해서 교재도 보고 찾고 교재 표시하고 필요하면 가로 교재도 복사해서 하나씩 넣어두세요. 그러면 다음 주에 뭐 이번 주 한 주 끝나고 내가 미흡한 거 보고 싶다 그러면 내가 틀렸던 문장들 가로 교재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만 쫙 보시면 이번 주에 틀렸던 거 다음 주에 틀릴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그런 식으로 계속 줄여나가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PPT는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2단계부터는 먼저 이제 1단계 때 했던 거하고 동일하게 똑같이 숙지형 파일이 있어요. 숙지형. 8일 간격으로 도는 사이클 이전에 숙지형으로 과목별로 먼저 쭉 숙달을 하고 전체적인 과목이 다 끝나는 시기가 70일입니다. 배열법 같은 게 몰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요거까지 다 완성하시고 나면 본격적인 사이클은 요때부터입니다. 71일부터. 이번에 체크리스트 좀 수정을 했어요. 2-2단계하고 2-3단계로 만들어 놨어요. 2-2단계는 첫 사이클로에서 8일 간격으로 사이클 돌도록 만들어 놨거든요. 모의고사 1회 또는 2개를 푸는 겁니다. 자, 처음에 모의고사 1개 내지 2개를 풀 때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기출문제 푸셔야 됩니다. 기출문제. 기출문제가 이제 다 완성이 됐다라는 느낌이 들면은 이제 기출문제만 풀면은 실력 유지가 안 돼요. 내 실력 테스트도 안 되고. 그래서 그때는 기본, 수정된 걸로 안 들어갔네. 여기 있구나. 기출문제가 완성이 됐으면 76형, 77형. 가산도 PPT로 사용할 수 있도록 추가 협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가산 거를 이용해서 실력 테스트용으로 쓰시면 됩니다. 어쨌든 하루에 1개 내지 2개의 모의고사를 풀고요. 자, 100일 문제, 100문제형으로 1일차를 푸는데 예, 통, 조, 교 4과목에 대해서 파일 들어간 거를 하나 푸시는 겁니다. 하루치. 그리고 변형법 1일치 푸는 겁니다. 여기서는 좀 부담이 없어요. 부담은 없지만 힘들겠죠. 부담은 없지만 힘듭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정독을 병행하는 겁니다. 자, 예통조교 끝나고 나면 예비군법 정독을 하세요. 그리고 병역법 1일차 끝나면은 그 병역법 1일차 분량만큼을 정독을 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8일 동안. 이런 방식으로 해서 77일까지 정독과 문제풀이를 병행하면서 가시는 겁니다. 자, 해보시면 많이 힘드실 거예요. 원장님 문제도 다 안 풀었는데 정독 어떻게 하죠? 문제 안 풀었으면 문제 푸는 시간을 잘못 쓰시는 거예요. 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풀고 틀리면 외우려고 하니까 시간이 부족한 거거든요. 언제 해야 되죠? 저녁 때. 오답 노트를 이용해서 내가 모르는 걸 집중적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100문제 중에서 내가 2번 문제에서 딱 틀려가지고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숙지하고 넘어가려고 한 5, 6분을 써요. 그럼 3번 문제는 이 습관이 그대로 남아가지고 이 쉬운 문장도 똑같이 3, 4분을 써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 현상이 언제 발생하냐면 본고사 때 똑같이 발생해요. 1번부터 잘 풀고 가다가 4번에 문제 딱 걸렸어. 그럼 이 답을 맞추고 싶어하는 욕심이 생겨요. 안 넘어가는 거야. 한 3분 정도 쓰잖아요. 5번은 엄청 쉬운 문제인데 답을 딱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못 믿어. 왜? 이 3번 문제 때문에.
그래서 다시 보고 2번 읽고 3번 읽고 답이 맞는 것 같아. 넘어가고 쭉 넘어가. 나중에 시간이 부족해서 나중에는 한 번 읽고 대충 찍고 넘어가요. 그 습관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과감하게 넘어가세요. 그리고 오답 노트에다 넘기세요. 그래야지 하루에 푸는 분량들을 다 끝낼 수가 있어요. 솔직히 문제 얼마 안 됩니다. 320문제 정도밖에 안 됩니다. 320문제면 몇 시간이면 끝나죠? 몇 시간이면 끝납니까? 시간 네. 10시간 걸리겠어요. 320문제가 10시간이 걸린다고요? 10시간이 걸리는 이유는 틀린 거를 계속 되씹어서 그래요. 오답 노트로 넘겨버리면 시간이 금방금방 아니지 시간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오답 노트로 넘기는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자, 멘토님 과거에 300문제 공부하시면 몇 시간 걸렸죠? 오래돼서 까먹으셨나요? 아침에 8시 시작했다면 오후 2, 3시면 끝나요. 오후 2, 3시면 끝나는 분량입니다. 근데 이거를 저녁 10시까지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죠? 오답 정리를 안 해서 그래요. 풀면서 내가 다 완성해 나가고 싶어 하니까 그런 거예요. 320문제 중에서 내가 실제로 틀리는 건 3, 40문제밖에 안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3, 40문제를 내가 어쨌든 16시까지 끝내고 나서 책도 보고 오답 3, 40문제를 한 3, 4번 풀어보시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잘 맞추는 문제까지도 시간을 투자해서 풀지 마시라는 겁니다. 빨리빨리 넘어가세요. 한 번 읽고 빨리 넘어가라고 해서 글자를 볼 때 막 이렇게 보라는 게 아닙니다. 꼼꼼하게 딱 보고 천천히 보되 2번 읽지 말라는 겁니다. 한 번에 읽고 답을 찾는 습관을 들이시고 한 번 읽고 답이 안 보이는 건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 문장이 완성이 안 된 거예요. 그거는 오답 노트를 넘기는 겁니다. 2번, 3번 읽는 건 언제 한다? 저녁 때. 오답 정리할 때. 그렇게 하셔야지 이 분량들을 다 할 수 있어요. 아니면 힘들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8일 사이클을 책과 문제를 병행하면서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자, 이제 그리고 결정하셔야 돼요. 나는 책을 볼 능력이 있다? 없다? 결정하셔야 돼요. 대부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60일이 되기 전까지는 일단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2단계에서 2-3단계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자, 하루에 모의고사 1개 내지 2개 푸는 건 동일합니다. 그런데 예조교통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형태로 된 거를 풀고 기출문제를 풀고 2단계를 풀어도 이틀치를 풀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병역법을 제외하고는 2단계 넘어왔을 때 크게 부담이 없잖아요. 병역법이 가장 크게 부담으로 와거든요. 예조교통은 그나마 좀 빠르게 적응이 돼요. 2단계 넘어와도. 그래서 하루치만 푸시면 됩니다. 예조교통 8일치에서 하루치만 푸세요. 근데 병역법은 이틀치를 푸세요. 이틀치. 첫날에 80일을 기준으로 해서 병역법 1일차, 2일차를 풀었습니다. 스케줄은 이렇게 되는 게 제일 좋겠죠. 아침에 10시에 모의고사를 볼 거잖아요. 그러면 10시가 되기 전에 08시부터 시작을 했다 그러면 병역법 하루치를 푸는 겁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를 풀고요. 그리고 오후에 다시 2일차. 그리고 이게 끝나고 나면 예조교통 100문제. 딱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럼 언제쯤 끝날까요? 대략 16시에서 17시면 끝나지 않을까요? 오전에 병역법 1개랑 모의고사 끝났잖아요. 오후에 180문제만 풀면 되잖아요. 병역법 이틀치를 풀어도 되잖아요. 그러면 16시에서 17시 정도에 끝났습니다. 운동하고 저녁 먹잖아요. 그러면 뭐 19시부터 잡을게요. 22시까지는 공부를 하실 거니까 이 시간에 뭐 하죠? 오답 노트하고 교재 펴놓고 아까 알려드린 교재 파일 열어놓고 내가 틀렸던 문제에 집중하는 시간 3번, 4번 읽어도 좋은 그 시간을 여기다 투자하는 겁니다. 이번 주 오늘 공부를 80일자 공부를 했을 때 60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강박관념이 생기죠. 60문제를 오늘 저녁에 다 봐야 되라는 생기잖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60문제 중에서
30문제만이라도 완성을 해 나가십시오. 그 30문제는 언제 완성하면 되죠? 다음 주에 완성하면 돼요. 30문제는 책을 열어보고 다 꼼꼼하게 봤어요. 근데 나머지 30문제는 내가 시간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슬라이드쇼에서 답을 열어놓고 정독하세요.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면. 모든 컨텐츠에 그런 기능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쓰세요. 똑같이 문제 풀듯이 다 완성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리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거거든요. 60문제를 다 볼 수 있으면 다 보세요. 그게 안 되면 앞에 30문제 보시고요. 나머지 뒤에 30문제 보세요. 그래야 다음 주에 볼 게 30문제로 줄어듭니다. 60문제를 다 보려고 노력하면 다음 주에도 50문제 이상을 봐야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고요. 자, 1일차 이렇게 했으면 2일차가 되면은 모의고사 푸는 건 동일합니다. 예조교통도 1일차씩 푸는 건 동일합니다. 근데 병역법은 내가 잘 안 되니까 전날에 풀었던 2일차, 오후에 풀었던 거를 다시 아침에 푸는 겁니다. 그러면 기억이 떠올려요. 그리고 내가 오답 했잖아요. 솔직히 오답 정리할 때 대부분의 오답은 어디서 나오죠? 병역법에서 나오잖아요. 저녁 때 오답을 보기 위해서 엄청나게 보고 나서 다음날 다시 보게 못하면 어떻게 되죠? 보여요. 까먹은 줄 알았는데 저녁에 오답 정리를 하고 다시 아침에 풀어보니 아 그래. 그리고 뭐가 떠오르냐면 책의 어느 부분에 그게 있었어. 책이랑 같이 보면서 오답 정리를 했기 때문에 알게 돼요. 3일차 했잖아요. 그 다음날 3일차 먼저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8일 사이클로 도는 건 똑같지만 병역법은 2사이클 도는 겁니다. 나머지 과목들은 사이클 상관없이 도셔도 돼요. 8일 간격으로 돌아도 2번 이상 도는 효과가 날 겁니다. 왜? 모의고사를 돌리는 것만, 솔직히 8회 분량의 모의고사를 돌렸잖아요. 그럼 예조교통은 거의 90%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조교통은 하루 치료 했고요. 병역법은 이틀 치료 했습니다. 대신에 중복되게 하루씩은. 그래야지 정독 효과를 가져가면서 할 수 있도록 했고요. 요렇게 끝나고 나서 오답 정리할 게 하루에 10문제도 안 된다. 그럼 뭐가 나오죠? 오답 정리 10문제밖에 안 되면 1시간이면 충분하잖아요. 남는 시간 뭐 하실 거죠? 정독하는 겁니다. 그 정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단계가 2-3단계라 생각하시면 돼요. 100일 남았잖아요. 40일 동안 여러분들이 이걸 완성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가능합니다. 3단계가 가능합니다. 하루에 모의고사 2개 풀고 병역법 하루치 풀고 예조교통 풀고 정독.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D-60일이 될 때도 이게 완성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가야 되냐? D-30일까지도 2-3단계를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정독할 시간이 확보되면 30일 전부터 정독하셔도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정독을 하시면은 알까요? 내가 정독을 먼저 해봤고 1단계 강의도 들어봤고 문제도 풀어봤는데 내가 이 원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고 싶다 그러면 2단계 교육훈련 강의를 들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원문을 읽고 있지만 의미를 모르고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패스 연습을 동일하게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패스는 어디로 넘긴다? 오답 노트로 넘긴다. 실제로 본고사에서도 패스한 거는 어디다 넘기죠? 답안지에다 마킹 하잖아요. 같은 방식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부터 공부하는 2단계부터 공부하는 모든 방식은 본고사에서 문제풀이 방법과 같다. 내가 패스한 문제는 시간을 더 투자해서 명확하게 풀어야 되는 것처럼 내가 틀렸던 문제, 애매했던 문장들은 저녁 때 오답 노트 정리를 하면서 집중해서 공부한다. 그리고 그것들은 반드시 교재에다가 표시를 하십시오. 나중에 교재 정독을 하더라도 뭔가 칠이 많이 돼 있고 발을 정자가 많이 써져 있는 그 파트는 내가 취약한 문장이거든요. 나중에 본고사 모든 거 다 정리하고 나서 내가 다른 문장들은 안 봐도 돼요. 솔직히 제가 정독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빠르게 정독을 하긴 했지만 일주일밖에 안 했지만 예비군법 첫 페이지 피잖아요. 1분도 안 걸려요. 1페이지 딱 피는 순간 아는 거. 2페이지 이것도 아는 거. 3페이지 아는 거. 4페이지 그래 요 문장. 내가 그동안 공부하면서 문제를 엄청나게 풀었거든요. 저는 15만 개 가까이를 풀고 갔어요. 여러분들은 본고사 갈 때까지 거의 5만 개 가까이 풀 겁니다.
그 정도 충분히 완성이 되거든요. 저는 1년 반을 했기, 2년 가까이 했기 때문에 15만 개가 된 거고요. 딱 보는 순간, 이 문장은 내가 많이 틀리는 문장이야. 그래서 그 문장 한번 꼼꼼하게 2, 3분 투자해서 보고요. 다음 페이지 넘기고, 이거 아는 거 넘어가고. 요거? 그래. 편성 카드 및 관련 서류가 있으면 중대장이냐, 지병장이냐, 요거 가지고 계속 문장 헷갈렸어. 그 파트 다시 꼼꼼하게 읽어보고 넘어가고. 그러니까 문장을, 원문을 딱 보는 순간 내가 어디가 취약한지, 내가 외워야 될 게 뭔지, 이해해야 될 게 뭔지가 보이는 상태에서 원문 정독을 하셔야 돼요. 지금 학원가는 어떻게 하냐면, 처음부터 해서 민민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의미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외우게 만들어요. 외우는 게 우선이거든요. 지금 외운다고 해서 푸는 건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노력을 낭비할 필요가 있을까요? 민민지 외우신 적 있어요? 민민지가 뭔지 아세요? 민방위법에 의한 민방위 업무의 지원. 그걸 왜 민민지로 외우는지 모르겠다는 거죠. 단축 코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내가 헷갈리는 문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단축 코드 쓰는 것도 괜찮아요. 구운대조 이런 것처럼. 필요하면 내가 만들 수는 있지만 학원에서는 가급적이면 단축 코드를 안 쓰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교육훈련에서는 어쩔 수 없이 가끔 써요. 왜냐하면 같은 의미인데 다른 단어를 쓰기 때문에 쓰긴 쓰는데 그런 단축 코드가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진 않을게요. 그건 학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패스 연습과 오답 정리를 잘 하십시오. 그리고 오답 정리를 해서 오답 풀이를 할 때는 반드시 교재를 펴고 같이 하십시오. 그런데 교재에다가 많이 표시를 하시고요. 필요하면 가로 교재도 그렇게 활용을 하십시오. 그러면 내 공부 효과를 좀 더 극대화시킬 수 있어요. 저는 이번에 만들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하면 조금 효과적일까라고 생각했던 게 2-3단계입니다. 카페에다가도 올려놨고요. 수정해서 올려놨어요. 그래서 2-3단계를 이용해서 8일 사이클로 도시면은 변효법이 가장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잡힐 겁니다. 2-2단계보다 2-3단계가 훨씬 효과적일까요? 근데 2-2단계를 경험해봐야 2-3단계가 효과 있다는 걸 알아요. 책을 한번 봐야지 저기 빠른 거 효과가 없구나. 당장은 효과가 없구나. 책을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봐야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끔 하기 위해서 2-2단계를 넣어준 거고요. 지금 공부하시는 분 완성이 되고 전반기, 후반기 때 만점 받고 비선되신 분들은 2-3단계 필요 없어요. 그 2-2단계로 계속 가시면은 좀 여유 있게 공부하면서 책도 정독을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2-2단계와 2-3단계는 결국은 자기 수준에 맞게 가시는 거지만 지금 순서대로 가시는 첫 응시자들은 요 간격으로 가시는 게 가장 좋은 효과가 날 겁니다. 차라리 2-3단계를 좀 하다가 2단계를 가면 2-2단계를 지금 이제 강의를 들었으니까 그게 효과가 더 좋을 거라 생각은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본소 체험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정독 속도가 어느 정도 속도로 나는지를 점검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정독 해보셨어요? 잘 안 되더라고요. 자, 예비군법 정독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지금 수준에서. 딱 보고 바로 의미들 오답 포인트 다 보이면서 이게 상하경 나올 것까지 다 염출해서 보는 정독. 얼마 걸리시죠? 지금 생각해 보세요. 2시간 반 정도 걸리셔야 될 거예요. 멘토님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30분에서 40분이면 다 봐요. 솔직히 제목만 보면 머릿속에 다 떠오르거든요. 수없이 강의를 했고 문제를 만들고 문제도 풀어봤잖아요. 그 레벨이 돼야 돼요. 네. 힘드시겠지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왔고요. 이때까지 학원 운영하면서 그 학원은 문제 푸는 학원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문제 푸는 학원 아닙니다. 문제로 정독하는 학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책을 가지고만 정독을 한다 그러면 얼마나 효과를 볼까요? 자, 전국 학원에 과거에 20개 학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부분 폐업했어요. 폐원하고 이제 몇 개 안 남았어요. 저기 서울 쪽에 S, R, 그리고 K. 남쪽으로 내려와서 저기 저쪽에 S. 그리고 여기 우리 학원. 북쪽에 하나 더 있구나. M. 그리고 남쪽에 K. 지금 거의 7개 학원이 정도가 주력이고요. 나머지는 다 폐업했습니다. 다 폐업했고요. 특징들이 다 있습니다. 학원들 특징이. 여기가 문제 난이도가 극악입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기가 극악이에요. 저는 이 문제를 만점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다음 문제 극악이 여기라고 생각들어요. 두 학원의 특징은 원문을 완전히 숙지하셔야 돼요. 그 원문을, 모든 원문을 외우기 위해서 이 학원 같은 경우에는 560개인가의 그 단추 코드를 만들어서 단추 코드만 다 외우면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쓸 수 있게끔 만들어줘요. 책을 들이파야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는 그나마 이제 문제도 거의 많이 있어요. 컨텐츠도 많이 있고 하고, 여기도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학원들은 교재 7에서 8의 모의고사 끝. 제공되는 학습 자료는 이게 끝입니다. 내가 더 많은 모의고사를 풀고 문제 형태를 풀고 싶어도 풀 수가 없어요. 안 주니까. 과거에 당산이라는 학원이 있었습니다. 제가 2, 3년 전에만 하더라도 멘토님도 아마 제가 추천을 했을 겁니다. 전국 학원에 이 학원들 있잖아요. 문제 추천 안 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다니시고 같이 다니신 분들이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시는 그 문제들 보면 좀 아니더라고요. 개념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지엽적인 문제들도 좀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안 그랬어요. 여기는 문제가 러프예요. 본고사 난이도에 가장 근접해요. 솔직히 여기들은 다 난이도가 높아요. 근데 여기만 난이도가 평준하거나 약간 낮게. 그러면서도 지금 80문제니까 80문제 중에서 두세 문제만 변별력 있는 문제를 딱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밀 모의고사를 보시는 모든 분들한테 뭘 추천했었냐면 당산을 추천했어요. 당산을 보시라. 해밀 모의고사 보고 나서 80개 중에서 막 60개밖에 안 나오고 막 자신감이 없잖아요. 보시라 그랬어요. 그러면 점수가 어떻게 나오냐면 내가 공부가 안 된 줄 알았는데 공부가 엄청 많이 됐다는 걸 검증할 수 있는 데가 여기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 문제가 이상해지기 시작하면서 결국 2년 전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2년 전부터 어느 학원도 제가 모의고사를 추가로 보라고 추천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없었거든요. 그러던 중에 작년 말이었죠. 과거에 이제 미라클이었습니다. 미라클도 한 2, 3년 전에 있었거든요. 미라클 학원에 있던 사람이 가산으로 넘어갔어요. 이 문제를 보니까 저희가 아니더라고요. 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가산으로 넘어갔다가 그분 바뀌고 새로 오신 분이 왔어요. 근데 와이프의 지인의 지인이더라고. 인사드릴 겸해서 전화를 드렸는데 여기 가산학원에 이제 학원 교수로 가셨다더라고요. 이분은 지금 숭실대학교 연대장 하고 계시거든요. 6번 시험 보고 임기제 진급하신 분이에요. 만점 받고 대학을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어쨌든 제가 고민하는 건 저거였어요. 당산. 당산과 유사한 문제가 필요하다. 여러분들한테 제공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전에는 그냥 개인이 하고 싶으면 돈 내고 하라고 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가산의 대표님하고 이렇게 컨택이 됐어요. 그 이전에 강병길 교수님 계실 때도 이제 전화를 통화를 했었는데 그때는 제가 조금 이렇게 했었고 바뀌신 분하고 통화를 하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분은 초짜예요. 솔직히 그 뭐 학원 운영자한테 초짜라고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공부는 오래 하셨어요. 그런데 이 학원을 운영하고 강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초짜가 맞습니다. 지금 문제를 4회차를 감수를 해드렸거든요. 처음에 문제를 만들어서 제가 감수할 때 와, 열이 받더라고요. 수정하면서. 어떤 느낌이었냐면 과거에 이제 그분이 하셨던 그 이전 교수님이 하셨던 문제를 재탕한다는 느낌이 들었고 문제를 억지로 만드는 듯한 느낌. 멘토님도 좀 느끼셨잖아요. 그래서 80문제 중에 거의 30문제를 수정을 했어요. 지금 여러분 들어가 있는 5회차 배부해드린 거 있잖아요. 30문제를 수정하고 다시 멘토님 검토했을 때도 20문제 가까이가 또 수정이 됐어요. 문제 난이도가 어렵다 싶다가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어지럽다예요. 어떤 형태였죠? 아래 내용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이 포함된 것은 또 답이 3개야.
근데 본인은 답은 한 개만 해놓는 것들. 가로도 예를 들어서 뭐 법 몇 조의 몇 항에 따라 뭐 하는 경우에는 기가 조치한다는데 거기 앞에 조항을 가로를 넣어가지고 문제를 만들어놨어. 그거 어떻게 풀어? 그걸 다시 풀어놓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신체 검사 결과 7급으로 판정된 사람은 기가 조치. 이렇게 하면 풀 수 있잖아. 이해 가시죠? 근데 그분은 그게 쉽다라고 생각하고 내신 거예요. 근데 아니라는 거지. 그런 걸 다 수정한 거예요. 그나마 지금 4개 검토한 거는 낮춘다고 낮췄는데 약간 지저분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양식 다 만들어 드렸어요. 77회 때 나왔던 본고사 그 양식 틀 옳은 거 1개, 옳지 않은 거 49개, 아니지 43개. 그 포메이션 그대로 만들어가지고 요거 문제 바꾸지 말고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그거 바꾸지 마시고 A, B, C, D 답 나와요. 바꾸지 마시고 위에 지문 바꿔서 문제 다시 만드시라고 다시 돌려드렸어요. 지금 해밀 수강생분들한테 필요한 거는 쉬운 모의고사입니다. 그러면서 변별력이 2에서 3문제 있으면서 내가 쉽게 풀지만 만점이 안 나오는 이유는 뭐죠? 실수, 마킹 실수. 분명히 시험 문제는 2번 체크되어 있는데 답안지에 3번 체크되어 있어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거를 방지할 수 있고 숙달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자신감도 가질 수 있는. 해밀 모의고사는 솔직히 5, 6, 7은 가능해요. 7 지금 받는 거는 6, 7, 8은 가능해요. 1, 2, 3은 불가합니다. 당장 다음 주 1회 모의고사 보잖아요. 시간 부족하실 거예요. 죄송합니다. 근데 갈수록 난이도를 낮춰드려야죠. 처음에 이제 너무 자신감 가지면은 대충 공부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필요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그래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MOU 체결을 했고요. MOU 내용은 말씀드릴게요. 자, 결론은 그겁니다. 하실지 안 하실지는 본인들의 몫이고요. 결정은 아직 안 났어요. 국방전직교육원에 했는데 거긴 안 됐어요. 국방전직교육원 그리고 중간과정 전직교육에 있는 거 보훈부 지금 예비전력 관련해서 지원받는 게 3개거든요. 여기는 전직교육에 있는 분들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90%. 요거는 3년 이내거든요. 전직교육 기간까지 포함해서 80%까지 지원해주는 게 중간과정이에요. 150만원까지. 해밀은 이것만 합니다. 왜냐하면 합격시까지 하니까 이것 할 필요도 없고 이거 할 필요도 없어요. 근데 일부 학원은 여기다 받아놓고 요것도 받아먹고 해서 260만원 가까이를 받는 학원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학원을 다시 등록하신 분도 있어요. 돈이 썩어 나가는 것도 아닌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 안 해요. 이거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원 등록 안 한 사람들 중에 보훈부 과정에서 90% 지원받을 수 있는 거, 한 100만 원 선 정도 해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안 해요. 왜? 우리 학원 비싸게 들어오신 분들이 피해 보실까봐 안 해요. 그래서 지금 가산학원에서는 이거 했는데 안 됐어요. 근데 전직교육원에서 하는 요거는 뭐가 필수냐면 오프라인 수업이 필수입니다. 반드시 출석 수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출석 수업 80% 이상인가 해야만은 90%를 지원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건 아니에요. 출석 수업이든 지금 우리 원격으로 하시든 어쨌든 그 기간 하시고 그 교육수리 어차피 지금 합격하려고 다 하고 있잖아요. 중간에 취소하신 분들 말고는. 그렇게 해밀하고 동일하게 과정을 거치면 90%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MOU를 체결하면서 지금 이제 이번 달 다음 주에 입찰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되면은, 안 되면 어쩔 수 없고요. 안 되면은 지금 PPT만 만들어서 오픈할 겁니다. 그건 아직 최종 협상은 안 됐는데 어쨌든 우리가 감수를 해주고 있으니 감수 비용을 안 받고 있으니까 우리 수강생들이 PPT로라도 풀 수 하게 돼서 출력물은 주지 않겠다. PPT로라도 풀 수 있게끔 그렇게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되면은 PPT로 풀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가산의 지적재산이기 때문에 출력물을 제가 임의로 출력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되고 나면 해밀에서 등록하신 분들은 그 가산 대표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10%를 드리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이라 가정을 하면 100만 원 결제를 하면 다시 90만 원 중에서 90만 원은 제대군인 지원, 보험부에서 지원을 받고요. 10만 원은 학원에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는 데 쓰라고 필요한 것들을 사고 필요하면은 에너지 드링크라도 드시기 위해서 다시 10만 원을 돌려드린다는 겁니다. 실제로 내가 들어가는 돈은 없는 거죠. 그리고 제공되는 거는 이렇게 제공됩니다. 우리 학원의 컨텐츠를 다 드릴 수는 없었기 때문에 77형 1회에서 7회 지금 78형을 드릴 수는 없어요. 77형의 모의고사 7회분 7회차까지 요거를 제공을 하고요. 가산해서 1에서 8회 모의고사 요거는 원장하고 멘토님이 감수를 다 합니다. 난이도를 최대한 낮춰서 당상과 같은 느낌이 나는 모의고사를 만들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필요한 건 이거거든요. 제가 필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필요하다고 제가 결론을 내린 거거든요. 당산같이 만들어주는 데가 아니고 당산처럼 만들고 있는 과정인 겁니다. 솔직히 이거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근데 이렇게 결심한 이유가 뭘까요? 국방 정책이 바뀌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여러분들 올해 중에 끝내게 하고 싶어요. 솔직히 작년 후반기 합격하신 12명은 비싼 돈 주고 다른 학원 모의고사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원장님 저 이름 빼주시면 안 됩니까? 왜요? 자 여기도 등록을 해서 모의고사를 봤는데 이름이 나오면 거기 학원에서 서운해할 거 아니 그게 뭐고 서운해? 저거 안 서운해요. 하셔도 돼요. 자기 돈 내고 하는 건데 그걸 뭐 미안해. 내가 여기서 짜장면 먹고 와서 여기서 라면 먹었다고 해서 둘 다 좋은 거지. 그게 무슨 걱정이고 그게 눈치 보이고 그래요. 왜 학원에 눈치를 보시죠? 여러분들이 소비자고 갑인데 그런 눈치 보지만 않아도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금전적 부담이 없는 상태에서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가산을 한 거지 여러분들이 생각처럼 해서 내가 할 필요 있어 이런 생각을 하라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생각 없음이라고 체크하셨는데 PPT 올리면 푸실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PPT를 하든 아니면 여기서 출력물을 지원받든 그 문제의 퀄리티가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78위 시험 볼 때 효과를 보는 거니까요. 참고로 출석 수업 안 하셔도 돼요. 거기서도 똑같이 컨텐츠 올려놓고 동영상 이제 해설지하고 다 올리고요. 내가 서울에 계신 분들이 여기 학원까지 오시기 힘드신 분들 있잖아요. 현장에서 시험 보는 거를 경험해보고 싶다 그러면 가산 디지털 학원에서 그 시험 모의고사 보는 날 가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좀 더 이제 좀 나아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필요하면 1단계 강의를 멘토님이 다 전담해서 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 멘토님이 여기서 1단계 강의를 안 하셔도 돼요. 안양에서 그쪽이 가깝잖아요. 거기서 1단계 강의를 하고 2단계 강의는 각자 하고 이런 것까지 생각하고 이건 아직 협의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만약에 국방정책이 이렇게 안 바뀌었으면 전혀 고민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학원에 등록할 사람들이 수가 줄어들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런 리스크를 가진다? 필요 없어요. 합격을 많이 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투표하신 분들 괜찮습니다. 그건 의향을 묻는 거지 거기 하라는 건 아닙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빼먹었네. 보험부 과정은 현역은 안 됩니다. 현역은 안 돼요. 현역 내가 가산 등록하고 싶다고 해서 등록 못합니다. 그분들은 그냥 PPT로 푸셔야 됩니다. 대신에 불합격하시면 후반기엔 풀 수 있습니다. 그냥 PPT로 만족하시고 넘어가시고 다만 이제 예비역이신 분들 지금 현재 작년 12월까지 해서 전역하시고 되신 분들 그리고 3월까지 전역하신 분들도 가능할 거예요. 왜냐하면 4월까지 교육과정이 되어 있으면 예비역 신분으로 바뀌니까 그분들까지도 등록은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가능하고요. 다음 주 나오고 아마 이달 말에 최종 결정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험부 과정이 개설이 안 되면은 우리는 그냥 PPT로 갈 겁니다. 분명히 이거는 제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감수비용 안 받았거든요. 주신다고 했는데 되면은 주십시오. 근데 안 되면은 안 받겠습니다. 대신에 그 보상으로 PPT 왜냐면 우리가 감수를 해주고 문제 수준 거의 다 했는데 그 정도는 요구할 수 있잖아요. 솔직히 제가 문제 만들다가 감수 부탁드립니다 딱 날라오잖아요. 그럼 하루 날려요.
문제 다시 수정을 해버려요. 그렇게 했는데 PPT도 못 쓰면 좀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돼도 좋고 안 돼도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궁금하신 거 있나요? 네, 원장님 그 가산학원 그 위치하고 그다음에 가산 디지털역. 그 거기 바로 앞에 있더라고요. 어제 올려놓으신 글 보면은 이제 뭐 평일날 공부도 아, 거기 오픈해 주십니다. 공부를 한다고 하는데 뭐 평일만 되는지 뭐 휴일도 되는지 몇 시까지 아, 상관없어요. 거기에 이제 수업이 없으면 가능합니다. 수업 날짜는 제가 확인 안 해봐요. 거기 안전교육원이라고 해서 그 기업들 안전교육도 담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재난, 비상계획관도 하고 있고 예비전력도 하고 있어서 근데 강의실이 한 개가 아니에요. 평생 교육원이기 때문에 강의실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거기에서는 모든 편의를 다 제공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평일날 가시면은 글쎄 바쁜 각자 사 먹어야 되겠죠. 탕비실하고 이게 다 있는 걸로 제가 확인했거든요. 강의실도 몇 개 있고. 그래서 공부 여건은 여기보단 좋을 거예요. 또 다른 궁금하신 거 있나요? 가산하고 MOU 체결한 거에 대해서는 너무 불만 갖지 마십시오. 이거는 여러분들을 위한 조치였지. 솔직히 가산이 혜택 보는 건 없어요. 지금 모의고사 만약에 채택이 안 되잖아요. 가산은 해밀에 관련 자료를 못 씁니다. 아무것도 안 갑니다. 모의고사 과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 제공되는 거는 5회차 상호 교환한 것밖에 없어요. 어떤 것도 가산으로 가는 게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보험부 과정이 개설이 됐을 때 요것만 넘어갑니다. 그리고 해밀에서 등록하신 분만 비용이 없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10%의 개인 부담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협의를 한 내용입니다. 다른 궁금하신 거 있나요? 가산을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가산을 홍보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올 78회 모든 모의고사를 다 검토를 해보고 이 정도 난이도면 필요하다 결정이 됐을 때 되는 거고요. 그리고 MOU 때 분명히 해놨습니다. 상호 협의해서 취소할 수 있다. MOU 취소할 수 있다 해놨어요. 모의고사가 마음에 안 들면 계속 갈 생각 없습니다. 모의고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간만에 단상에 서니까, 아니 간만이 올해 처음 섰네요. 처음 서니까 조금 당황스럽긴 했는데 어쨌든 이번 주 지금 멘토님이 그 강의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잡아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는 그 병역법 교육훈련 개정이 되면서 교육훈련을 빼고 바로 2단계 넘어왔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좀 많이 확보했었는데 아마 2단계 강의 들어가면 평일 강의를 한 2, 3회 정도 추가를 할 겁니다. 감안하셔가지고 1단계 아직 안 끝났으니까 여유있게 공부하자 이런 생각 가지시면 안 됩니다. 예전 같았으면 다음 주부터 2단계였습니다. 그래서 2단계 들어갔다 생각하시고 100일 전 학습 방법 요거 잘 참고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